네, 안녕하세요. 사주를 잘 보는 이야기 3편을 하려고 합니다. 전번 1편, 2편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절론, 그냥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즉 임묘진, 가불목, 임묘진은 우리가 봄이라 그러고 사오미를 여름이라고 하는데 이 그러니까 봄에 이제 묘월 간목이다. 그래서 묘월 간목, 그러니까 사주 8자를 구성을 해놓고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일단은 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처음부터 옆에는 전부 다 무시를 하세요. 다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인월간목, 인월운목, 뭐, 어, 인월병화, 인월정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옆에 경금이 있는데요, 신금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보다는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절기론의 가장 기초를 얘기를 하는 거, 기초를 다져야 나중에 이제 신유설, 신월간목, 뭐 신월정화를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편에서는 이제 그 임묘진 하고 이제 해자축까지 이 편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3편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충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서둘러야 5편까지 해놓고 이제 3편, 4편, 5편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총론, 계절론, 이제 총론으로서 계절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기입니다만 임묘진 가불목, 임묘진 병정, 임묘진 이제 무기. 그러니까 봄의 계절, 봄에 태어나는 어, 간목, 을목, 그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월하고 일간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월이 예를 들어서 인월 경금이다. 그럼 인월이 경금한테 묻습니다. 둘이 8자 구성이니까 둘이 친구가 되겠라고 생각을 하죠. 가장 가깝게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경금, 이제 인월이 이제 경금한테 묻는 겁니다. 인월이 경금한테, 야, 경금,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그럼 인월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사주 대입 기둥도 세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월이 처음 시작하는 인월이 경금한테 묻습니다. 야, 경금, 너 지금 무슨 생각해? 근데 여기서 이제 간목하고 경금하고는 또 달라요. 내용이 다잖아요. 간목은 목이고 경금은 금이라며.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여과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제 돌멩이 이제 그를 캐서 뭐 이렇게 재련을 해서 나중에 금속을 뽑아내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걸 이제 막 시작하는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100m 선수들이 이제 그 출발선상에서 준비 시작 그러면 이제 종소리가 나온 막 이래 100m를 달려가는 그런 준비 단계들. 하여튼 봄은 준비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준비다. 그래서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월이
이 인월 개수를 봤다. 인월이 개수다. 그러면 인월이 개수한테 묻습니다. 개수, 너 지금 무슨 생각해? 그러면 이 개수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한다라고 인월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둘이 소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야 개수가 야 인월 너 이 새끼 너 나한테 왜 물어 그거? 니는 네 일이나 해. 그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월이 개수한테 야 개수 너 지금 무슨 생각해? 그런 개수는 인월에 이제 뭐 할 일이 많죠. 이제 뭐 이 개수는 하늘에서 내는 이슬비 비라면서요. 비가 내리면서 높은 데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독거려 놓으면 비가 내려와서 이제 할 일이 많죠. 너희의 씨앗도 틔워야죠. 이제 그 많은 뭐 이제 겨울 내내 웅크렸던 이 식물들을 잠을 깨워서 이렇게 살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개수는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인월한테. 그러면 인월이 야 그럼 우리 같이 보조를 맞추자. 같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월은 반드시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 일간을 도와준다. 일간이 하는 일을 돕는다. 그러니까 일간이 아무리 그 못된 짓을 하더라도 월은 일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를 뭐 부모, 어머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묘진 그러니까 진월 개수다. 뭐 이렇게 진월이 개수한테 묻습니다. 야 개수 너 지금 무슨 생각해? 그러면 반드시 이제 부모의 명령이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반드시 대답을 해야죠. 네, 아버지, 나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아주 훌륭하구나. 너 그러면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너의 지원자야.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월에 이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간 이제 일간이 간목이 되든 개수가 됐든 경금이 됐든 월의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할 일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에 이제 인묘진 그리고 사오미 그러니까 봄이 지난 계절이죠. 사오미는 그죠? 여름으로 가는 계절이잖아요. 사오미에 태어난 간목, 그렇죠? 4월 간목 똑같이 묻습니다. 4월이 간목에게 묻습니다. 야 간목 너 무슨 생각해? 그러면 간목은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죠. 막 나와서 보니까 그 이제 뭐 산은 푸르고 진달래 꽃 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자기의 이제 그림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여기서 이제 잠시 뭐 사주의 비법이라면 하나 이제 힌트를 줍니다만은 내가 그래서 1편서부터 2편 쭉 오면서 군데군데 내가 사주 비법이라고 이렇게 힌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4월, 5월, 미월, 사오미, 미월 간목에게 묻습니다. 근데 간목은 반드시 대답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미월 간목이다. 미월이 간목에게 물어요. 너 무슨 생각하냐? 그럼 간목은 반드시 자기 주변 상황을 그리면서 이제 얘기를 월에게 하는 겁니다.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항상 사람은 머리를 그려야 합니다. 사주를. 그래서 그림을 그리듯이 사주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5월 달 이제 간목이 5월이 묻습니다. 그러면
5월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쭉 이제 이제 계절이 5월 계절을 나무를 생각을 하세요. 나무가 잎이 지금 한참 이제 푸르고 한참 이제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근데 벌과 나비들이 한참 일하는 계절 아닙니까? 이제 이것이 갖다가 붙여야 한다. 근데 감목인데 왜 벌나비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 상상력을 키워야 하는데 여러분들 소나무 뭐 보신 적 없는 안 못 본 사람 없겠죠. 산에 가면 소나무가 많은데 소나무가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소나무 꽃 핍니다. 소나무가 그 솔방울에 이렇게 달리는 막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순이 뻗어뻗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 솔방울이 맺히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더 큰 이제 소나무는 흑송이라 그러죠. 소나무는 이제 송화가루가 날리죠. 이 송화가루가 날리고 소나무에 솔방울이 열리고 내가 소나무가 꽃이 핀다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소나무 꽃을 본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안 본 사람이 더 많겠죠. 왜? 무관심하니까. 자연에 무관심하니까. 단 사주는 자연학입니다. 자연오행. 그래서 계절론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또 사주의 팁을 또 하나 준다 보면 이제 무궁화꽃을 우리나라 꽃이라 그러죠. 이제 을목을 꽃이라고 그러고 이 나무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무궁화 꽃입니다. 이 무궁화 꽃으로 사주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무궁화 꽃 하면은 무궁화 꽃에 대한 무궁화의 나무에서 달려 있는 꽃서부터 쭉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무궁화 꽃이 하나의 색깔이었는데 요즘은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무궁화 꽃이 많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8개 정도가 변형이 돼가지고 새로운 무궁화 그래서 나오는데, 근데 옛날에 무궁화 꽃을 우리가 많이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많이 보면 무궁화 꽃을 여러분들 보셨겠죠? 물론 자세히 안 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무궁화 꽃에 이렇게 보면 벌레가 많죠. 무슨 벌레가 많죠? 찐득이가 제일 많은 꽃나무가 무궁화 꽃입니다. 찐득이 아시죠? 찐득이. 근데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거두절미하고 우리나라 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진드기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군을 얘기할 때 일본은 사쿠라, 이제 해바라기 이런 나라마다 자기 종류의 꽃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대표하는 게 무궁화죠, 그죠? 무궁화 꽃을 이렇게 봤죠. 무궁화 나무를 이렇게 보면 진짜 진득이 많습니다.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한번 안 보신 분은 무궁화 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얘기하다가 가장 쉽게 이제 접하는 나무를 얘기하다 보니까 소나무를 얘기하는데 자작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박달나무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내가 이제 쉽게 많은 이제 쉽게 이제 소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난 사주를 보면서 이제 남들은 이제 내가 사주를 보면 나보고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게 맞으면 나는 사주를 채색을 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풍경,
풍경화를 그릴 때도 있고 민속화로도 그릴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동양화, 서양화 뭐 이런 걸로 그림을 그려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를 들어서 저 설악산 흔들바위로 태어났다. 흔들바위로 태어났다. 그 흔들바위가 뭐예요? 흔들바위를 상상을 해봐라. 그러니까 흔들바위라는 것은 바위가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 바위가 흔들바위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다고 바위가 바람 불어서 뚝 굴러서 떨어진 거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만큼 당신을 위험하게 본다. 위태롭게. 그러니까 당신은 흔들바위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는 일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주를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생활 자체가 이제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항상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뭐 하약을 안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죠. 나는 이제 모르죠. 무조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생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흔들바위야. 근데 설악산에 있는 게 좋으냐, 동네 뒷동산에 있는 거 좋으냐, 그건 당신이 선택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난 격국용신 안 봅니다. 사주를 그림 계절론으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묘월 간목이다. 묘월이 간목에 묻습니다. 간목 너 무슨 생각해? 그럼 묘월 간목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간목의 이야기를 받아서 간목이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그림을 칠해가지고 이게 당신 사주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02년 금년이 경자년이죠. 경자년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시험이 다음 달, 뭐 다다음 달 있는데요. 아주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좀 가급적인 불안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상담이라는 거는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상담하는데 해줘야 되니까 그는 어떤 그 자세, 생각의 정리 이런 그림으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런 하얀 백지에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다. 근데 이 그림을 나머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려야 할 텐데 이 그림이 지금 빨간색, 노란색 막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슬 이제 구슬 8개의 구슬을 잘 이쁘게 이렇게 끼워서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요 검정색이 조금 부족하니까 검정색에 대한 그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시험운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검정색이 필요한데 지금 검정색을 사려고 마트를 갈 시간이 없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어나서 이제 검정색 색을 사러 이제 가게로 가는 시간에 시험은 끝난다. 그거 부족하지 않느냐. 근데 검정색 시험 아주 문 앞에까지 택배가 왔다. 이제 택배 물건 검정색 받아가지고 이제 색칠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이제 말하는 나도 기분 좋고 그래서 대부분 요즘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나중에 총론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꽃피는데 꽃피는 소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물었죠. 여러분들 소나무 꽃 핍니다. 언제 한번 산에 가서 봄에 소나무 꽃이 과연 어떤 것이 소나무 꽃인가? 라고 한 번쯤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행나무 봄 이제 묘월 간목 뭐 이렇게 너는 그 열매 맺는 그건 열매라도 그 은행 열매 그거 이제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소나무, 은행나무, 전나무, 잣나무를 구분하는데 그 사주 보고 너는 은행나무구나. 근데
묘월 은행나무, 여러분들 은행나무 꽃 피는 거 봤어요? 은행나무가 꽃 핍니다. 그 모든 열매는 꽃이 피어야 열매 맺잖아요? 꽃이 안 피는 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근데 은행나무, 그저 옛날 속담에 게으른 며느리 은행나무 꽃 피는 거 모른다. 게으른 며느리 은행나무 꽃 피는 거 모르고 지나간다. 그럽니다. 근데 반드시 계절론이니까, 자연오행이라니까, 계절론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기는, 뭐 엊그저께 태풍이 불었다. 이것도 계절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더 무서운 태풍이 올라온다고 지금 뭐 뉴스마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다 계절론으로 사주를 볼 때는 생각하고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 그러는데, 사주에 이제 태풍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처럼 그냥 강한, 그냥 막 소용돌이 그냥 치는 그런 사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천간에 반드시 개수, 기토 이런 것을 이제 어떤 개수하고 기토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두 개의 글씨가. 그래서 그 작용을 할 때 태풍이 부는 시기의 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총론에서 사주 비법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기초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차근차근 내 얘기를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내가 소나무를 본 적이 있냐, 소나무 보세요. 은행나무 본 적이 있냐, 은행나무 봐야 합니다. 봐야, 그래야 이게 은행나무 꽃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내 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주 되게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절만 이해하면 됩니다. 예, 3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